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이에요. 이번 주 주라기 월드 리버스 영화가 개봉되었지요. 브라키 형은 개인 사정으로 나중에 볼 예정인데요. 이번 달에는 공룡과 고생물 백과사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주라기 월드 리버스의 공룡과 고생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52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어떤 공룡일까요? 인류를 구할 신약 개발을 위해 육지, 하늘, 바다를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공룡들의 DNA가 필요한데 케찰코아틀루스,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소개할 공룡 바로 티타노사우루스입니다. 티타노사우루스는 중생대 백악기 때 아시아에 살았던 공룡으로 이 공룡이 발견된 곳은 인도 중서부 전역에 위치한 라메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메타층은 과거엔 육상 환경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반건조기후 때문에 많은 식물들과 강, 늪지대가 존재해 공룡과 고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층에는 많은 공룡과 고생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티타노사우루스의 크기는 화석 자료가 워낙 없기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추측성 자료에 따르면 최대 길이는 자동차 3대보다 훨씬 더 긴 길이, 높이는 정보가 없고 무게는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보다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물론 정확한 크기도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추정이 있지만 거대한 용광류인 건 틀림없네요. 티타노사우루스의 뜻은 거대한 도마뱀이란 뜻인데 발견 당시 거대한 녀석일 거라 생각해 신화 속에 등장하는 티탄족의 이름에서 가져와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티타노사우루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석 자료가 별로 없지만 다른 티타노사우루스류 공룡들처럼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고 4개의 굵직한 다리, 긴 목,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여러 개의 돌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머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두개골이 발견되지 않았고 티타노사우루스류 용광류 공룡들의 머리는 모두 비슷하지 않고 각각 다른 머리를 하고 있어 이건 두개골 화석이 나와야 알 수 있겠네요. 티타노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티타노사우루스는 초식공룡으로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화석 자료가 많이 없어 추측에 불과하지만 다른 티타노사우루스류 공룡들처럼 긴 목을 사용해 높은 나무에 있는 잎 그리고 낮은 식물들도 먹고 살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개봉한 주라기 월드 리버스에 등장하는 티타노사우루스와 한번 비교해볼까요? 리버스에 등장하는 티타노사우루스의 크기를 보면 육지를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공룡의 스펙답게 길이는 자동차 4대보다 훨씬 더 긴 길이, 높이는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 무게는 아프리카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라는데 아니 저 정도로 큰데 무게가... 아무튼 실제 티타노사우루스보다 훨씬 거대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돌기가 달려있는 티타노사우루스와는 다르게 리버스의 티타노사우루스는 지느러미 같은 것이 목과 꼬리 부분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굉장히 긴데 실제 티타노사우루스의 꼬리는 저 정도로 엄청 길지는 않겠지만 다른 티타노사우루스류 공룡들처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스의 티타노사우루스의 머리는 혹이 난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 티타노사우루스는 두개골이 없어서 비교는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 다른 티타노사우루스 공룡들의 머리와 비교하면 저 혹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실제 티타노사우루스보다 크기가 과장되고 생김새가 좀 다른 이유는
왠지 의문명이 된 공룡이라서 그럴 것 같네요. 네, 티타노사우루스는 의문명이 된 공룡입니다. 현재 티타노사우루스는 의문명 상태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화석 자료가 너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티타노사우루스로 추정되는 화석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공룡의 것으로 넘어가 티타노사우루스의 모식 표본은 인도에서 발견된 화석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표본들은 한때 사라졌다가 2012년에 겨우 찾았다네요. 두 번째로 다른 용광류들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이 없다는 것입니다. 꼬리뼈의 비율 등 티타노사우루스는 다른 용광류 공룡들과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며 새로운 이름을 명명했지만 이후 다른 티타노사우루스류 공룡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네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결국 티타노사우루스는 의문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티타노사우루스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의문명이라니, 세상에. 아무튼 의문명이 되어버린 공룡이고 이건 추측이지만 저작권 독점을 위해 크기 등 고증과는 조금 먼 모습으로 디자인할 수 있었을 거라 추측되네요. 의문명이지만 가장 거대한 공룡으로 누가 전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난 의문명이고 비공식이긴 한데 내가 용광류 공룡 중 제일 큰 공룡인데 왜 나를 안 뽑아준 거야? 이건 아마 이름 부르기가 힘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티타노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과학경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서 영화 보러 가야지.